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저에게는 그야말로 소중하고 소중한 딸 하나와 아들 하나, 이렇게 두 명의 자식이 있고, 지금은 이 아이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데요. 혼자가 된 지 벌써 6년이 넘었는데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저는 교통사고와 참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는 제일 처음 저의 부모님을 앗아갔거든요. 아직도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나네요. 제가 고등학생 때 주말에 나들이 같이 가자는 부모님의 말에 저는 집에 있겠다고 귀찮다고 말하곤 다녀오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께서는 아쉬워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오냐오냐 키워주셨고, 나들이도 같이 자주 나가서 맛있는 것을 사드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였던 때라 부모님과 함께 다니는 게 싫었던 거죠. 그렇게 저녁까지는 올 테니 같이 밥 먹자고 말하시는 부모님을 기다리는데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자더니 배고파 죽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짜증을 내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집 전화가 울렸고 그 전화를 받으니 할머니셨어요. 할머니는 울먹거리면서 저에게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만취해서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하면서요. 저는 제가 들은 이 말이 사실인가? 지금 이게 꿈은 아닌가? 라고 당시 그 순간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었습니다. 준비하라고 엄마 아빠 모시러 가야 한다는 말에 서둘러 겉옷을 입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버스로 5정거장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거리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죠. 저를 본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불쌍해서 어떡하냐면서 우셨고, 곧이어 할머니 집에 온 삼촌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이동하자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병원에 도착하자 저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고, 그곳으로 향하면서 저는 점점 추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곤 문 앞에서 숙모가 저를 잡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에 있자고 하면서 아마도 교통사고였으니 돌아가신 부모님의 모습이 끔찍할 수 있기 때문에 저를 밖에 붙잡아 두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머니와 삼촌 두 분이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문 밖으로 할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저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배움이 짧아 제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걸 바라셨던 걸 알기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미친 듯이 공부만 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제 성적으로는 장학금까지는 무리였고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휴학을 자주 하다 보니 졸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삼촌이 도와주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거기도 곧 대학에 가려는 자식들이 있어 곤란해하는 것 같았고, 할머니는 저를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주변 친구들보다 2, 3년 정도 늦게 초년생이 된 저는 운 좋게 중소기업 무역회사에 바로 취직할 수 있었어요.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장님이 좋으신 분이었기에 노동착취 같은 일은 없었지만 처음 하는 일과 배워야 하는 일 투성이 속에서 한창 힘들 때였죠. 퇴근을 하고 우연히 회사 앞에 작은 바를 발견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분위기가 좋았고, 긴 바 테이블 1개와 작은 테이블 3개가 전부인 곳으로
적당히 어두운 분위기에서 편하게 쉬고 갈 만한 곳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게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은 이곳의 바텐더였어요. 이 바의 편안한 매력에 빠진 저는 바를 들락날락거렸고 하도 자주 오다 보니 주인이었던 남편과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상담을 하고 점점 가까워지다가 연애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사람을 차분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었고 미소를 보고 있으면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훈훈한 남자였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어렸을 적에 나무를 타고 놀다가 떨어졌는데 바닥에 있던 돌에 무릎을 맞아서 뼈가 부러져서 한 수술이 잘못됐던 것인지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그날은 그만 쉬어야 한다는 것과 비가 오거나 할 때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잘 움직이기도 힘들 때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빼면 좋은 사람이었어요. 무릎 때문에 데이트를 하려고 공원을 걷다가 말고 집으로 가야 했던 적도 있었고 비가 오는 날에는 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해야 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 그 사람의 가게에서 칵테일을 마시면서 휴식과 데이트를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는 하루하루를 보냈고 그렇게 1년이 지나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기로 날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뒤 식당에 도착하니 어머님과 아버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저도 기분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의 여동생은 인상을 잔뜩 찡그린 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오기 싫었나 보다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남편의 여동생이 남편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자기 오빠랑 왜 결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몸도 성하지 않다고 했죠. 한순간 싸해졌지만 저는 웃으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든든하기에 함께하고 싶다 했더니 어머님 아버님은 제 말에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여동생은 제게 언니도 가진 게 없으니 그런 거 아니고요?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는 부잣집과 결혼할 거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과 남편 부모님이 제게 연신 사과했습니다. 좀 속이 상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는 막힘없이 흘러갔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는 시댁과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장만했고 시댁에는 1, 2주에 한 번씩 들러 같이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워낙 저에게 잘해주시다 보니 부모님처럼 대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신우는 제가 올 때마다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찌된 영문인가 하니 자기 친구는 새언니가 용돈도 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하면서 잘해주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기분이 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아졌고 그대로 저희들은 가까워지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1년 후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손주를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시부모님을 보니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아들이 좋은 것인지 시아버님께서 아들을 보더니 그야말로 입이 귀까지 걸리시더라고요. 저에게 연신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시어머니를 보며 정말 제 엄마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회사를 다니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
육아에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병행할 수 있었어요. 하루하루 행복한 일들로 가득 차 있던 제 일생에 또 불행이 닥쳤습니다. 바로 교통사고가 저희 남편을 앗아갔기 때문이에요. 비가 오는 날 남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승용차가 와서 남편을 치고 갔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는 만취한 상태였다고 했죠. 그놈의 음주운전. 저는 과거 부모님의 사고가 머릿속에 떠올랐고 화를 주체하기 힘들 정도였죠. 상대 운전자는 합의를 보고 싶다 했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렇게 혼자가 되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저는 회사에 다녀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선 제가 더 열심히 벌어야 했거든요. 그리고는 주말이면 남편의 부재에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아이들을 데리러 시댁에 간 저는 신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일과 육아로 지친 저는 아이들만 데리고 집으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신우가 저에게 지나가듯 말하더라고요. 부모님도 모자라 남편까지 잡아먹는다고요. 기가 막혀서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대체 왜 저를 그렇게 싫어하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신우가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없이 사는 게 너무 싫답니다. 학교에서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놀림도 당하고 왕따까지 당했었다고. 그런데도 철없이 웃으면서 버티는 오빠는 더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끼리끼리라고 그런 오빠가 데려온 여자가 없이 사는 저여서 너무 싫답니다. 제 자식들도 가난을 되물림 당할 거라고 자기는 꼭 부잣집 남편을 만나서 여유롭게 살 거라며 비아냥거리더군요. 저는 아직 철이 없어서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라고 여기려고 애썼지만 제 남편의 자식까지 물고 넘어지자 마음의 여유가 없던 전 참을 수 없었고 결국 신우의 뺨을 때렸죠. 제 행동에 신우는 놀란 듯 저를 보더니 저를 때리려고 손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손을 잡고 뺨을 한 대 더 때렸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마음이나 머리라도 가져야지. 그렇게 텅텅 비어서 뭘 하겠다는 거야? 뭐? 부잣집에 결혼? 넌 주제 파악이나 해.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 주니까 만만해? 대체 선을 어디까지 넘을 거야? 라고 제가 빽 소리를 지르니 시어머니가 놀라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물으셨다가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박따박 말씀드리니 깜짝 놀라서는 자신이 잘못 가르쳤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모습을 봐서 신우의 손을 놓고 그냥 보내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제 아이들도 유아원에 갈 때가 됐으니 주말에만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신우 때문에 불편해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그러라고 하셨고 저는 그 뒤로 시댁에 찾아가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는 중 술집에서 나오는 신우와 마주쳤습니다. 신우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가까이 서 있는 남자를 보니 남자친구 같아 보였지만 나이 차이는 조금 나 보였고 왠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신우는 저를 보더니 잠깐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지만 그대로 저를 지나치더군요. 그리고는 남자친구의 차를 타기 전 저와 시선을 다시 한번 마주쳤습니다. 그 차를 보니 고급 외제차였는데
내가 부자와 만날 거라고 했지? 라면서 마치 자기를 보라는 식의 눈빛이었고 그대로 차를 타고 사라지더라고요. 신우의 모습에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몇 달 뒤 시댁에서 만난 신우는 온몸에 명품을 도배하고 있었는데 거실에 떡하니 앉아 새로 산 가방을 보면서 좋아하고 있었죠.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이제 그만 취직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신우는 콧방귀를 뀌면서 시집 잘 가면 그런 거 다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남자를 떠올리며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는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신우는 그런 제 모습에 기분이 좋은 것인지 그 남자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사달라는 건 다 사준다면서 떠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벌써 6개월째 만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사귀었다가 결혼하면 되지 않겠냐면서 힘들게 일하면 뭐하냐,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쓰면 되지 않겠냐고 떵떵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무시하면서 저녁 식사 준비를 했고 저녁을 먹으려던 찰나 신우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더니 화장실로 향했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저 신호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고 굳은 표정으로 역한기를 내린 신우를 데리고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임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를 때리면서 아이를 지우자고 하셨지만 신우는 이 아이야말로 확실하게 결혼할 수 있는 길인데 어떻게 지우냐면서 반대하더라고요. 신우는 결혼 허락을 받고 오겠다면서 그대로 어디론가 향했고 저는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우의 임신 소식에 시아버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더니 신우를 혼내겠다면서 신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신우에 시부모님은 경찰서에 갔고 경찰서에서 돌아온 답변은 잘 살아있다 였습니다. 다만 상대가 성인이라 본인이 원치 않으면 이 이상은 알려드릴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남자랑 어떻게 잘 된 건가 생각하면서 시부모님과 돌아왔고 갑자기 신우까지 집을 나서자 적적해 하시는 시부모님을 위해 집을 합쳐서 제가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와 살기로 했습니다. 신우가 살아는 있다는 말 때문인 것인지 시부모님은 걱정만 할 뿐 그 이상은 더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할머니 손에 자라서 그런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손주들을 보면서 웃으실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퇴근 후에 집으로 향하던 중 제 건너편에서 길을 건너려는 한 여성의 모습과 그 여성이 건너려는 길을 달려오는 차를 보았습니다.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 때문에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슬쩍 보니 복장하며 배가 나온 것이 임신을 한 여성 같아 보였죠. 저는 그 여성을 불러 못 건너오게 했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제 말을 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 여성의 얼굴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다리가 나가버렸고 결국 그 여자를 밀쳤죠. 그 여자는 신우였습니다. 신우를 밀치고 나서의 기억은 없었습니다. 눈을 뜨니 병원이었고요. 다행히도 골목길이라 자동차가 천천히 달리고 있었기에 큰 부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 옆 침대에는 신우가 누워 있었는데 남산만한 배는 어디로 갔는지 배가 줄어 있었죠. 신우는 저를 바라보고 머뭇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사고로 아이가 놀랐는지
급격하게 신우의 상태가 나빠져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께는 자기가 연락드려서 지금 오시는 길이라고도 했죠. 그 뒤로는 저희는 아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좋았던 적도 이야기를 길게 나누어 본 적도 없다 보니 대화가 이어지질 않았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 옆을 보니 신우가 울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아이 아빠한테 버림받았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생겼다고 기쁘게 말했더니 그야말로 표정이 썩으면서 일부러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서 임신했냐며 다 신우가 만든 자작극이라며 쌍욕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애를 지우라고 하더니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서 주더니 지금은 이것밖에 없다면서 나머지 돈은 다른 사람 통해서 줄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고 그대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자기는 집으로 돌아올 자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단 모텔에 들어가서 하루를 펑펑 울고 나니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이 앞섰고 몸에 메고 두르고 있던 명품을 팔아서 어떻게 보증금과 월세는 해결할 수 있었다고 했죠. 일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할 찰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자기는 그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집에 들어와 자기가 받았던 선물들을 팔아서 생활비며 산부인과비를 충당하려고 했는데 집에 오던 길에 교통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펑펑 울면서 세상을 다 산 듯한 표정을 짓는 신우를 보면서 신우에게 이미 아이를 낳은 경험과 사회 경험을 한 선배가 집안에만 3명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하면서 제가 다시 나갈 테니 들어와서 시부모님과 살라고 말을 했죠.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저에게 조언을 구해도 된다고 하면서요. 그러자 신우가 다시 펑펑 울더니 죄송하다고 정말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데 지금 자기 상태가 이래서 할 수가 없다며 나중에 사과하러 집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는 지금 한 걸로 받겠다고 용서해 주겠다고 했더니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마침 시부모님이 들어오셨고 걱정 가득한 표정에서 저희 둘의 모습을 보더니 당황해하는 표정으로 바뀌셨고 저는 울고 있는 신우를 대신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해주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우시면서 신우를 또 때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살자고. 자식이 잘못한 건 부모가 같이 혼나면서 해결하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제가 신우가 들어와서 사는 게 낫겠다면서 시부모님에게 집을 나가겠다는 심정을 밝히니 시부모님께서 펄쩍 뛰면서 너도 내 딸인데 어딜 가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어야 했는데 그동안 시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했죠. 그리고 퇴원 후 알 수 없는 주소로 오라는 말에 그곳으로 향하니 그곳에는 마당도 없고 작지만 3층짜리 전원주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집을 팔고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합쳐 집을 구하셨다면서 시부모님들은 1층에 살고 2층에는 저희가 3층에는 신우가 해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이 육아도 해줄 수 있고 하지 않겠냐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감사했습니다. 시아버님도 이젠 힘드시다면서 하시던 슈퍼를 접으시려 했는데 아직 더 해야겠다면서 허허 웃으셨어요. 그렇게 아이들까지 6명의 생활이 시작되었고 신우는
저의 조언을 들으면서 구직을 시작했고 수십 번 떨어지면서도 악착같이 구직 활동을 한 뒤 다행히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시부모님께 저희 둘이 돈을 벌으니 좀 쉬셔도 되지 않겠냐고 했지만 짐은 되기 싫다면서 완강하게 이야기하시는 통에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과 남편을 잃었지만 교통사고로 엇나갔던 신우를 만날 수 있었던 저의 인생 참 기구하지 않나요? 그래도 지금은 다 같이 웃으며 살고 있으니 더 이상의 사고는 없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자 생각해 봅니다.